시너스, 죄인들 2025, 명대사 베스트 9과 그 의미. 1932년 시카고 갱단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미시시피로 돌아온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 마이클 B. 조던. 술집 주크 조인트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나간다.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세미 마일스 케이턴의 노래로 파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진다. 블랙팬서 크리드로 흥행 감독 반열에 등극한 라이언 쿠글러 감독, 마이클 B. 조던을 캐스팅해서 선보인 공포영화 시너스, 죄인들을 연타석 히트시킨다. 혼란스러웠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쌍둥이 형제 조던과 더 난폭한 악의 무리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시너스, 죄인들은 근래 공개된 영화 중 가장 매혹적인 대사들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는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관객들은 등장인물들이 쏟아내는 상징적인 대사들에 매료되었다는 후문을 남긴다. 영화는 1932년 미시시피 델타의 어느 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 마이클 B. 조던이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귀환해서 주크 조인트 술집을 개업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화려한 오픈 개장식 밤을 계기로 수세기 동안 은둔해 있던 뱀파이어 레믹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초자연적인 요소 틈바구니 속에서 영화는 정체성, 권력, 탐욕, 인종적 트라우마와 같은 심오한 주제를 펼쳐주고 있다. 뱀파이어, 공포, 시대극, 음악,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킨 시너스, 죄인들. 흥행가에서 절찬을 받은 요소 중 하나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다채로운 대사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객들의 공감을 받아냈던 감칠맛 나는 명대사 베스트 9 사례를 소개한다. 1.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다. 스모크 마이클 B. 조던의 대사. 군인이자 갱스터였던 스모크의 과거 행적을 떠올려주는 대사이다. 스모크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탐욕과 권력에 맞서 인간이 서로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 스모크는 환멸에 빠져 차갑고 계산적인 인간이 된다. 애니운미 모사쿠가 저주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가져가라고 설득하려 할 때 그는 애니에게 이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스모크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 그의 경험상 권력이 전부였고 돈이 곧 화폐였다. 그의 발언은 스모크의 과거와 그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험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진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다. 2. 내가 당신이 벗어날 길이다. 레믹 잭 오코넬의 대사. 뱀파이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제기된다. 이런 불리한 사항을 제쳐두고 레믹은 뱀파이어 생활을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영원히 강력하고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흥미롭게도 레믹의 목표는 주크 조인트의 모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 맞서 자신의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당신이 벗어날 길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고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이 대사는 잊히지 않을 만큼 매혹적이다. 레믹이 당시 남부에 억압받는 공동체가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건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애와 권력을 원했다. 가족의 땅을 빼앗고 거짓말을 한 자들처럼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매력적인 제안으로 제시하며 그 대가를 은폐한다. 3. 그 남자들이 싫었다. 그렇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레믹 잭 오도넬의 대사. 레믹은 주크 조인트에서 들었던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장면. 수세기 동안 살아온 아일랜드 뱀파이어는 가족의 땅을 빼앗은 자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했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기도를 통해 위안을 얻게 된다는 사연이다. 옛날 옛적 아버지 땅을 훔친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 자들이 싫었지만
그 말들은 여전히 나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는 신이 있고 아래에는 악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짐승과 땅을 지배한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땅이자 짐승이며 신입니다. 우리는 여자이자 남자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 레믹의 대사. 종교적 기도를 의미하며 하늘에는 신이 있고 아래에는 악마가 있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시사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겪어온 뱀파이어. 레믹이 들려주는 대사는 미국에서 겪었던 억압과 기독교가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방식과 유사점을 드러내주는 발언이 되고 있다. 4. 우리는 너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일 거야. 메리의 대사. 메리가 발설하는 섬뜩한 대사이다. 시너스, 죄인들 예고편 하이라이트로 보여지는 장면의 대사이다. 뱀파이어가 된 메리.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다. 인간으로서 따뜻하고 친절한 본성을 드러냈던 메리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뱀파이어가 어떻게 사람의 정체성을 아사가 피에 굶주린 괴물로 만들어버리는지 보여주는 대사로 각인되다. 메리는 초반 장면에서는 인간이었다. 흡혈귀로 변신하자마자 바로 감춰두었던 악한 기질이 가감없이 노출된다. 기품 있는 인간에서 일순간 인정 없는 포식자로 돌변하게 된다. 메리는 스택을 유혹하고 자신과 똑같은 흡혈귀로 만들어버린다. 5. 해가 지기 전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세미 마일즈 캐톤의 대사. 세미는 뱀파이어로 전락하지는 않는다. 개업 오프닝 행사는 세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된다. 그를 블루스 음악가로 이끌게 된다. 엔딩 크레디트. 세미는 격동의 밤을 회상하며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고 털어놓는다.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날 밤을 다시 떠올리며 마비된 채로 깨어나곤 해. 하지만 해가 지기 전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의 블루스에 대한 사랑과 음악가로서의 사명감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의 대사는 자신의 정체성과 진실에 대한 깊은 소외를 드러내주는 것이 된다. 6. 난 그저 널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었어. 스택의 대사. 스택과 메리의 관계는 시너스, 죄인들에서 몇 번의 위기를 겪는다. 처음에는 메리의 애정을 거부하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자로 비춰진다. 스택은 결국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진심과 왜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었는지 털어놓게 된다. 감정적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사랑해. 그리고 매일 널 생각해. 널 안전한 곳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여기가 아니었고 내 곁에도 없었을 거야. 시너스, 죄인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짐 크로우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당시 지역 법률은 인종차별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인종 간 관계는 반혼혈법에 따라 금지되고 처벌받았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스택의 발언은 메리와의 결합이 축하 대신 문제와 위험을 초래했던 당시 가혹했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7. 악마와 계속 춤을 추면 언젠가 악마가 당신을 따라올 거예요. 제디디아 무어 사울 윌리엄스 대사. 세미의 아버지 제디디아 무어의 직책은 목사이다. 완고한 종교인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디디아는 아들 세미에게 블루스를 연주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은 안전과 생존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블루스 음악의 유혹적인 속성이 착취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디디아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세미가 연주해주는 블루스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뱀파이어 레믹 잭 오코넬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제데디아의 평소 경고가 섬뜩하게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된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개막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는 블루스 음악가가 되어 노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8. 나는 놀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만큼 옥수수주를 마시고 있다. 델타 슬림델로이 린도의 대사.
델타 슬림. 스택은 델타에게 개막식 날 밤 관객들을 즐겁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블루스 연주를 진행하게 된다. 스택은 델타에게 무료 수입 맥주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그동안 기차역 주변에서 떠돌이 연주를 했던 것을 중단하라고 설득한다. 델타 슬림에게 블루스 음악은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치유해주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델타 슬림은 20세기 초 미시시피 델타에서 친구의 집단 폭행을 목격하며 겪었던 인종적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다. 시너스, 죄인들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다.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델타는 죄를 지은 전력은 없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의 대사는 자신과 조상들에게 강요된 종교적 관습을 거부하는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 받는다. 9. 마지막으로 형을 본 것은 몇 시간뿐이었는데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스택 마이클 B. 조단의 대사. 시너스, 죄인들 엔딩 크레디트. 스택과 메리 에일리 스테인펠드. 주크바에서 밤을 보낸 지 몇 년 후 세미마이즈 케톤을 찾아간다. 불멸의 존재가 된 스택. 세미에게 마지막으로 블루스 곡을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세미는 스택에게 그날 밤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하며 어떤 기분인지 묻는다. 그러자 스택이 마지막으로 형을 본 것은 몇 시간뿐이었는데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라며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다. 스모크 마이클 B. 조단는 해가 떠오르자 죽는다. 뱀파이어들과 밤새 싸운 후 스모크는 클럭스 클랜 KKK 단원들에게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스택의 발언은 형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의 슬픔과 사라지는 행복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 전반에 걸쳐 뱀파이어는 괴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스택의 대사에서는 뱀파이어가 감정을 느끼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하고 있다는 해석을 듣는다.